시골에 가면 이제 젊은 일자리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방송을 제가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? 농장에서도 할머니들, 동네 할머니들이 이제 안 쓰죠. 왜냐면 동네 할머니들도 똑같은 돈 받으려고 하는데 똑같은 돈 주고 외국인 쓰지. 왜 동네 할머니 쓰겠어요? 그럼 동네 할머니들은 두레라고 혹시 아나요? 두레. 돌아가면서 오늘은 우리 집 일했지? 내가 한번 일했어. 내일은 자네가 우리 집 와서 일해줘. 라고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품앗이하는 이 두레로 노인 어르신들이 일 가는 것 외에는 현금 받고 일하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. 단지 이제 현금을 조금 받고 아이고 몇 시간만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면 뭐 얼마 줄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고 섬세한 일은 이제 또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시골 일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가 합니다. 말씀드렸잖아요. 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임신도 합니다.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 그 배우자 못 찾으면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임신하고 애 낳아요. 애가 영주권 생기니까 부모도 여기서 거소증 생깁니다. 우리가 이제 애가 없고 초등학교 막 문 닫아 가고 집들이 비어가고 하니까 외국인이라도 당장 급한 대로 끌어와야 되겠다. 이 당장 급한 게 우선 급한 대로가 굉장히 문제를 불러오겠지만 제주도 그렇잖아요. 지금 제주도 엉망진창이잖아요. 나도 제주도 안 가고 싶더라고요. 바가지 요금에 잔뜩 시끄러운 그곳. 중국 분들은 시끄러워요. 요양원에서도 그렇습니다. 중국 요양보사 스님들이 계신 곳은 일단 시끄럽고 어르신들을 개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상자 어르신들을 한국인이 돌보는 손과 결과 그 외국인이 돌보는 결이 차이가 납니다. 그런데 이제 생판 언어가 안 통하는 그분들 물론 한국말 아시죠? 배웠으니까.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외국에서 대부분 살다 보니까 그 깊은 한국말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분들 그러지 않겠어요? 더군다나 그분들은 그 자기네 나라에서 실컷 살다가 한국에 왔으니 한국말 배운들 그렇게 깊은 한국말 할 수 있겠냐고요. 정서적인 지원 쉽지 않죠. 요양원에서는 똥 치우고 뒷수습하고 뒷바라지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. 정서적 지원,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 뭐 어떤 그 심리적인 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낯선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왔을 때 말하지 않아도 이 요양보호사가 내 마음을 알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? 물론 젊은 요양보호사고 하니까 일 자체는 잘할 수가 있겠죠. 근데 한국인 나이 먹은 사람 그리고 그 나이 또래쯤을 이해하는 그 요양보호사처럼 심리적인 통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심각한 일이에요. 심각한 일입니다. 아주 심각한 일. 요양보호사 수급이 안 돼서라고 하더라고요. 요양보호사 수급이 안 돼서. 제가 이제 당근 광고 하나를 올립니다. 어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한 분이 모자라서 당근에 광고를 올렸습니다. 62명이 그 광고를 받고 7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지원을 했습니다. 한 분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필요한 이 요양원에 7분이 원서를 낸 거예요. 아직 우리나라에 120만의 요양보호사 선생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. 이분들이 일을 찾자고 하면 왜 모자랍니까? 요양보호사 넘쳐납니다. 넘쳐나요. 단지 요양원에서 박봉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개처럼 부리려고 하고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고 야간에 야간수당 떼먹고 이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식상하죠. 그래서 잠깐 쉬고 그 쉬는 시간들에 공백이 있는 것이지 사실상 요양원에서 제대로만 급여를 정산해준다면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가서 일할 뿐 수두리 빵빵입니다. 수두리 빵빵이에요. 당장 급하다고 외국인 끌어다 쓰고 중국인 그 간병인들에게 시험 없이 자격증 줘서 결국 한국 어르신 폭행당해서 중국인에게 90살 돼서 맞아 죽었어요. 이런 일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특히 인성 중요합니다. 몸 이제
나이 5, 60 먹으면 관절 있고 힘들잖아. 5, 60 먹은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8, 90대 노노 케어 뭐 그거 굉장히 믿을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자기 관절에 파스 붙여가면서 어깨에 파스 붙여가면서 손가락에 그 물파스 실컷 발라가면서도 한국인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자기 할 일 하더라고요.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양보호사 수급 전혀 문제 없습니다. 지금 한국에서 합격하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수급 전혀 문제 없어요. 돈 몇 푼 아끼려고 우선 당장 급한 대로 요양보호사 선생님 외국인 갔다가 계속 쳐박는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그 시골 농장, 시골 공장처럼 외국인들만이 요양보호사 케어기버 자리로 꽉 들어찰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 나오는 그 부작용 길지 않겠죠? 한 10년? 길으면 20년? 15년, 20년이면 그 사람들을 한국이 먹여 살려야 되겠죠. 그분들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지금 번 돈은 다 자국에 보낼 것이고 놀면서 실업수당도 받아가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일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. 난민이라면 괜찮아요. 차라리 난민으로 한국에 온 사람들, 난민은 다르죠. 그분들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또 시험을 보고 또 취직도 알선하면 왜? 난민은 또 난민을 돌보아야 되잖아요. 난민은 누가 돌보죠? 난민도 노년이 있고 난민도 뭐 쓰러져서 뭐 요양원에 입원할 수 있잖아요.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수업 들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한국말이 자연스럽진 않으니까 주간보호센터는 좀 꺼려지겠지만 요양원은 입소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. 요양원 입소 안 하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난민은 자격증을 봐야 되겠지만 무작정 외국에서 일할 만한 30대 데리고 온다라는 건 조금 고려해 봐야 됩니다. 아직은 우리나라에 일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 많아요. 단지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할 뿐이지. 젊은 아들 일하고 싶어도 외국인만 잔뜩 있는 그 외국인 노동 현장에 나홀로 일 못 간다니까요. 이제 요양원도 그래야 되나요? 한국 그 주부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외국인만 잔뜩 있는 요양원이라서 나 일하러 못 가. 그리고 거기 가면 최저임금 받는다. 야간수당 빼먹는 거 그거 노동법 위반이잖아요. 정말 고발하려다 말았어요. 제대로 시간 계산해서 야간수당 주고 야간에 제대로 케어포 할 수 있게 하고 야간에 제대로 대상자 관찰할 수 있게 한다면 야간 요양보호사도 주간 요양보호사도 제대로 대우받는 그 현장에는 한국인 일할 분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.